8월 2일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는 최근 경남 의령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면서 평생 골수보수로 지내온 시골 노인분들의 대화 내용에서 윤석열은 그렇게 술만 먹는다며 난 범죄자 이재명이라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세 가지 착각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등 국가궤도 바로잡기를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받고자 하지만 이는 다른 보수 대통령도 당연히 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보 시스템 등을 무기력한 상태로 방치한 점에서 미완성 업적이 더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국민 설득에 대한 오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과 태도로 인해 많은 보수층의 실망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품백 문제에서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고 했고 김 여사 출장 조사 문제에서 돌려주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등의 해명은 국민을 어수룩한 상대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어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판에서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나 봐라고 표현했었는데 지면에서는 이 표현이 빠졌답니다. 셋째, 의료개혁에 대한 착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관제사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노조의 힘을 약화시켰던 사례나 영국의 대처 총리가 탄광노조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노조를 약화시키고 그 힘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했던 사례와 동일시하지만 이 사례는 리더의 결단력과 강경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을 뿐 윤 대통령의 경우는 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종합적 프로그램 없이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무모한 단순화와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착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아마도 소기의 경읽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김 국장의 사망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며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부부와 사건 관계자들이 이 사건의 여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물으며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권익위 조사와는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김 여사를 검찰청 밖에서 맹탕 대면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국장은 디올백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는데 김 국장의 사망은 사건의 파장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김 국장을 윤석열 정권의 외압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권익위의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현안 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야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사안의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김 국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밝혔고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서도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서 관계자들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리한 조사 결과로 논란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야당이 나서서 답없는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기 앞서 권익위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낱낱이 진상규명에 나서기를 요구했습니다. 한 지인이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김 국장이 6월 말 술을 마시다 전화를 해서 양심에 좀 그렇다. 결정 그렇게 해서 송구스럽다. 종결 처리가 권익위 직원들의 전반적 생각과 다르다고도 하소연했다고 전했고 숨지기 며칠 전 그와 주고받은 문자에도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된 김 국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청탁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구인가라는 의원의 질의에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이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었답니다.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다고 토로한 김 국장은 최정묵 전 권익위 위원으로 추정되는 지인과의 문자 메시지에서 종결이라는 결과에 동의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뜻을 밝혔답니다. 최정묵 전 권익위 위원은 명품백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항의성 사퇴를 했던 권익위 위원이었는데 김 국장은 최 위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한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죽음으로써 양심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김 국장님의 명복을 빌며 이 같은 부당한 권력의 타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예방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편 프레시안의 박세열 기자는 PI, 프레저덴트 아이덴티티, 즉 최고 경영자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망한 윤석열 대통령의 PI 마케팅 실패를 분석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의 술꾼 이미지와 경로의 아이콘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내로남불의 덫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들인데 대중은 공정하다 믿은 리더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을 때 두 배로 실망하게 되고 이럴 땐 리더도 대중도 인지 부조화 현상에 빠져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테면 검사 시절의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부당한 수사 개입에 항의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을 때는 정의와 공정의 PI가 강화되었지만 최상병 사건에서 부당한 수사 개입의 주요 용의자가 된 후 해병대 부대를 찾아가 농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브리핑을 하면 거기가 어디라고 감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예비역 해병대 전우들이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수사팀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전시에서나 있을 법한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려 했던 상황에서 해군기지 휴가지에서 해병대 장병들과 체육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는 브리핑 자료는 70% 이상의 국민이 보기에는 이상함을 넘어 기괴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내용을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킨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은 최상병 수사 외압과 무관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일 텐데.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병대원들과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을 보는 건 대다수 국민에게는 곤욕이라는 해석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즐겨 입는 해군마크 티셔츠는 평시엔 미담거리겠지만 최상병 사건의 불편한 맥락이 개입된 현재에는 누군가에게 모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부인의 PI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지켜본 상황에서 영부인은 바이바이 플라스틱백이라 적힌 에코백을 계속 메고 다녀야만 하는 운명에 빠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에코백을 맨 장면이 노출될수록 국민들은 디올백을 떠올리며 더욱 더 이상하다, 기괴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인데 영부인은 디올백을 받은 행위가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논리적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백을 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에코백을 들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은 더 궁금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은 해병대를 빼고 해군을 격려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졌고 영부인은 영원히 어떤 가방이라도 들어야 하는 운명에 빠졌고 그걸 보는 국민들은 점점 불쾌감이 커지는 운명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네요. 결국 대통령과 영부인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지요.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의혹들을 사실대로 밝히고 결자해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거짓의 늪에 빠진 것 같네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